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쳤습니다. 55일 동안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치권의 분열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며 유가족의 울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들에 대한 위정 혐의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자리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진위를 이렇게 의심하시는 발언을 듣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주혜 의원님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의사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저는 전주혜 의원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여기 그 정도. 위원장님께 파행하십시오. 자. 파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뭐 의석수도 많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질질질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와서 이상민 장관의 고발 여부가 이렇게나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도 아니고 국어로 가는데도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까요? 가령 청담동 술자리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에요.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죠. 자, 그러면 네. 청담동 술자리.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손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여기 좀 카메라 좀 씌우고 사람이 있잖아요. 설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지자들의 탄식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아버님 좋은 거 적당히 주세요. 턱수부위. 턱수부위. 안녕하세요. 많이 파셨어요?
이제 손두부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조해가지고 이제 금요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뭘 사기가 적절치가 않은 거야. 여기는 많이 마시고요, 어머니. 그것도 빌려주시면 안 되나? 나 이걸로 돼. 내가 그 저기 드리면 기부액이야? 지금 대표님이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아, 감을 타셔야지 사진만 찍고 계십니다.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길 바랍니다. 본인의 불법 부패 혐의를 소명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더 이상 민주당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오늘 막걸리 한 잔만 먹고 갈까요? 진짜 딱 반 잔만 주세요. 맛을 한번 볼게요. 한 잔만. 됐습니다. 네. 가져와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대표님은 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원시장을 위하여! 시장이 잘 돼야죠. 너무 조금만 주시면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기운이 많이 바쁘시죠?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못하는 얘기를 하겠고.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대립구도를 보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다소 난처한 상황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취재진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추가로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의원님을 향해서.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진정한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아니 시간이 먼저 하세요. 시간이 먼저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성공, 당의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또 수도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너무 추워서 고생들 하셨는데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 의원님 사실 네. 같은 질문 반복입니다만 출마 시점 관해서 사실 그만 이야기하시고. 그만할까요?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오늘 출마 의지는 붙이신 건가요?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건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는 집밥 관련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대통령이 입국하는 21일에 강제투표 뭐 그거 이제 그만 이야기하죠. 네. 아이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밝힐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는 비슷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상황이라든지 당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메뉴랑 술 들어갔어요, 대표님? 우리 막걸리 한 병 먹었어요. 메뉴는요? 뭘 메뉴를 나오고 얘기하라 그래인지 못하는지 알아보세요. 네. 분열은 우리의 적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저는 중립의 자리에 있고요. 저는 이제 친박과 비박, 제가 아까 출마 선언문에도 금기어로 정하자. 친박과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해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친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친윤 비윤을 넘어서 친윤 진윤 뭐 이런 정도로 만약에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분이 좀 하면이구나 또. 야, 아이고, 예, 아니 이게 하루 종일 밀착 취재 다니시구나. 그래서 보면 또 포퓰리즘도 있고 싸워야 될 전선이 저희가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말이야 무슨 뭐 탄핵 개파 이런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탄핵 근데 이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탄핵 7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 나 하향시킬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탄핵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날파리 같은 놈들이. 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래서 욕먹는 거라고. 네? 내가 탄핵 7적 중에 한 명으로 하향식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탄핵 정명기 의원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서 왜 이러는 거야? 보세요. 탄핵 찬성 62적이라고 하던데. 아니 정영기 의원도 62적이더라고. 찬성표도 좋다고. 나 이런 거 같아. 정진석 의원 7적이면 나는 5적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두 분 다 충청도야? 대표님 뭐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의원님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죽었다 깨도 반윤을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본인의 포지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싸우지 마라! 적은 내부에 있어요. 분열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나경원 대표랑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큰 결례다. 저는 그렇게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분열이 곧 우리의 적이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 유머와 위트는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으로 꼽히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웃음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제가 좀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요.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막 가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 많이 상하셨죠? 네.
저는 엄청 속상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좀 많아 보이죠? 여기 많아 보이죠? 구멍 안 났죠? 이게 구멍 안 난 게 아니고 흑제 뿌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출마 안 오면 국평문도 떨어져요. 언론인이 너무 많이 와서 주일이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너무 많은 언론인들이 오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2의 진박관결사 얘기하다가 이게 장제원 의원님을 좀 겨냥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뭐 이 정도까지 하죠. 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저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후에 또 일정. 나경원 전 의원님과 설정 계속될 건데 이제 관련 질문이. 장재현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죠? 인사하시고. 그것은 당 대표가 자기 잘나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치하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요.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중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나 그러면 김기현 세 번 외치고 시작한다 다시. 민주당의 어떤 민주가 없고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똑같아요. 와보니까 여기도 개판입니다.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건들 거의 다, 아니 정확하게만 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한 것이고요. 보고를 선정할 순서입니다만 의무 보고를 선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위대부가 천천히 결의가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 지금 양보 관리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다 이런 일방이 회의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무슨 관례가 언제 그 관례를 진행을 했습니까? 의견이 대립이 되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셨어야죠. 직권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처리한 전례가 어느 위원회도 없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날치기 처리한 것들이 법안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민의힘이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입니다. 이유 없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유전자가 내로남불이 아주 화신이죠. 창법관리법 비상안. 거기에 대한 대응이에요?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과 자, 장동현 의원님 마음대로 한 것은 다르죠. 마음대로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얘기하면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여기
검수하는 것만 나오니까. 검수 안 바꿨어.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 잡은 지가 2년이 지났다고. 옛날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2년째. 세상에 첫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파행 유도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파행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살짝 돌던데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네? 자,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이 꼼수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할 수가 없어요. 반대가 안 그랬잖아요. 이거 반대를 하면 합의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누가 반대 하면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쌍방울권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우린 쌍방울 보디가드 아니다. 아, 이 보디가드가 쌍방울 내복 이름 중에 하나는 뭐이군요. 네이 사입은. 혹시 트라이는 어디 제품이죠? 네, 왜 이러세요? 아니 검찰이 무조건 트라이 하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의 농담에 대해 농담으로 돌려드립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씨, 유 회장님. 다음 사람.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이번에 다시 귀국하게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해서요. 아, 그냥 갑시다.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본인으로 대구성 인정하셨는데. 뒤에 좁아집니다. 조심하세요. 검역해야 되니까. 검역해야 됩니다. 검역. 네. 노란 거 요거 노란 거. 패널분들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문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의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의 사죄와 배상, 정말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거기에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에 맞는 것이냐.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죄송하지만 여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홍기 교수입니다.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박홍기 교수님 한 30초 정도에 정리해 주세요. 짧게 한 1분 정도의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소시오패스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아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알아서 얘기를 해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자, 국ban 사람 답변하는 아니 다른 분들 방송을 보내. 저기 계속 그렇게 발언하시면 지금 이 토론회를 계속 하기 힘듭니다. 예, 계속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걸로 끝나고서 다시는 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접촉을 할 테니까. 이석진은 왜 분위기를 깨 이봐? 김인태는 왜 분위기를 깨? 나도 이봐 한번 해야 되겠네. 피해자는 도마 주고 집에 갑니다. 토론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자리였습니다. 2시간에 제한된 자리 5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10여 명의 토론자들이 돌아가면서 절차를 진행했던 건 요식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 심지어 외교부는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